자, 이번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어촌어항공단 최세현 과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다소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살기 좋은 어촌과 쾌적한 어항을 만들고 어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바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제작진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깊은 바다 속에 숨겨진 이것을 수거하는 현장에 가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는 참 많은 것을 품어내고 또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동고동락하게 되는데요. 망망대해 바닷길을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는 선장님. 뭐 잡으러 가요. 많이 끌고 다녀봐야 아니까. 오늘의 목적지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가 품어낸 것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잔잔한 파도 아래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폐어구입니다. 이리저리 뒤섞인 그물과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끌어올려 봅니다. 지금 쓰레기 바다 쓰레기 올리는 작업이에요. 짬뽕에다가 쓰레기 뭉쳐가지고 지금 올려한다고 이렇게. 냉면 아주 확 나죠. 됐어. 던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깊은 바닷속에 잠긴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물고기도.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물을 이렇게 놔요. 그물을 놓는데 그물을 놓은 게 이제 바다다 보니까 이 그물이 망가져가지고 바다 속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다 이제 얕은 곳에 좀 깊은 곳으로 이게 몰려요. 쓰레기가.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뻘에 의해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뻘 속에 갇혀져 있는 거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태풍에 의해 유실된 어망과 어구들은 해양 쓰레기와 뒤섞여 갯벌 속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갈고리를 걸어 그 폐어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데요. 연평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폐어구의 양만 무려 100여 톤. 100톤이? 와. 이게 전부 길을 잃은 폐어구들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폐어구가 될 수도 있는 어구도 있지만 태풍이 부니까 태풍의 그 바람에 파도에 유실돼가지고 어구가 못 쓰게 돼서 폐어구가 되는 수도 많죠. 성남 파도 앞에 망가진 어구와 어망은 이리저리 흘러가다 결국 폐어구로 남는다는데요. 그리고 폐어구와 함께 누군가가 버린 각종 해양 쓰레기가 섞여 나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인간이 다시 수거하는 셈이죠. 바다의 오염은 비단 바다의 문제만이 아닌데요. 즉 폐어구나 그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지금 고갈되는 건 사실입니다. 꽃게가 지금 많은 양을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또 문제도 좀 있고 산란하는데도 또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어구나 어망에 걸려 수산 생물이 폐사하는 유령어업. 이 유령어업으로 약 3,7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어업량의 10%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폐어구는 곧 해양수산물에 덧치됩니다. 바닷속에서 이제 유실되거나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들이 저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바닷속에서 이제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양 포유류, 바다 거북, 바다 새들도 이런 그물들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이 막 햇빛에 녹아서 분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결국에는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글로벌 NGO라든지 국가 그리고 민간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모두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폐어구의 양만 무려 100여 톤이 넘습니다. 태풍에 유실되고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폐어구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인간까지 위협하는 존재랍니다. 어족 자원을 위해서라도 이게 키워줘야 이 고기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를 해줘야 바다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의 친적 폐기물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3,000톤 이상의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 기업에서의 참여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닷속 폐어구가 육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을 확인해서 그리고 각각 용도에 맞춰서 재활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를 업사이클링 하기 전에 깨끗하게 전처리를 해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플라스틱 원자재를 녹여서 만들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원자재는 분쇄와 압착 과정을 통해 제품으로 탄생하는데요. 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것은 네. 바로 실생활에 유용한 우와. 컵 받침대와 우와,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도 너무 좋은데요? 네. 디자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는 왜 온 걸까요? 아, 여기 학교인데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 폐 어망을 재활용해 가지고요. 이제 이 축구장에다가 걸 지금 꿀망을 만들어 설치하려 왔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찢어진 골망은 제거하고요. 여러 개의 그물을 합쳐 만든 새로운 골망을 씌워줄 예정이라는데요. 딱이다. 네. 바닷속에서 흔히 있는 양식장용 그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가두리 양식장의 이 면과 면을 이어주는 그래요? 그런 그렇고요. 면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 꼴대 도면에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폐어구가 해양수산물에 덧치되지 않도록 업사이클링 하는 거죠. 오, 그런데 그냥 그럴듯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닷속 그냥 폐어구가 그물 갖다 놓으신 육지 위 거예요. 골망으로 탄생했습니다. 1년에 44,000톤 정도가 이렇게 폐어망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폐어망을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도심의 체육시설에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뿌듯한 그리고 굉장히 저희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은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의 바다를 위해 오늘의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태풍으로 이렇게 폐어구가 유실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또 수산자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 예, 유령업으로 인해서 연간 어업 생산량의 10% 그 돈으로 환산하면 3,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폐그물에 의한 유령업은 수산 자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같은 폐어구 수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100톤이나 수거할 정도면 전국적으로 양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폐어구 수거를 지난 5년간 11,2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 한 3,500톤 이상의 폐어구를 수거하였습니다. 바닷속에서 유실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 수거를 통해서 유령어업을 예방하고 수산 자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폐어구를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민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어구 수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수거 작업도 민간 기업의 기부금을 활용한 수거 사업입니다. 네.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정부에서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폐허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업인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산 자원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